비파괴 평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비파괴 평가란 말은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상당히 알기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전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기도 하여서 정확히 뭘 하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조금 애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파괴 평가는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하여 파괴하지 않고 내부의 결함 존재를 검출하거나 결함의 징후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쪽에 안이 안 보이는 상자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어떤 상자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 상자를 종이로 만들었든 철로 만들었든 선물 상자인지 서류 가방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저 상자를 뜯으면 안 될 때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안에 든 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 오면 비파괴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비파괴 평가는 복잡하고 특수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대상이 다양한 금속 부품, 용접된 부위, 기타 철거 구조물 등인지라 일상생활에선 접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여기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재료연구소. 이곳 연구실에서 저희는 이종호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삼성대 중학생 주영석 김현준입니다. 저희가 이종호 박사님을 인터뷰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 종류의 직업 중 비파괴 평가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관하여 과학자가 꾸민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이 박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자 인터뷰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박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물리학 박사를 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재료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비파괴 평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파괴 평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처럼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파괴하지 아니하고 내부의 결함의 존재를 검출하거나 결함의 징후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질병을 진단하듯이 산업체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비파괴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 중에서 초음파와 음향 방출 시험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이제 연구되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랑 원리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음향 방출이라는 얘기는 좀 생소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초음파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음향 방출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매질 내에 변형이 있다든지 균열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응력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되면 음파가 발생하는데 음파를 검출해 가지고 매질의 상태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파괴 평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초음파 실험실이라고 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위에서는 이제 음향 방출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게 되었고, 음향 방출에 대한 응용이 이제 비파괴 평가의 한 방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 우리 연구소에 입소하고 난 이후에도 비파괴 시험이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됐고, 특별하게 다른 어떤 그런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연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음파하고 음향 방출인데, 그 초음파하고 음향 방출이라는 것은 학문 자체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론이나 원리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가 있었는데,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요즘하고 달리 그때는 이제 장비, 계측 장비 자체가 그렇게 지금보다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그 연구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전자장비 80년대 이후에 그 전자장비나 이런 그 계측 장비가 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연구가 활발하게 됐고, 이 분야에서 이제 많이 그 지금은 큰 어려움이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이나 산업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병원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산업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장치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이런 것들의 그 이제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데 이용이 되는데, 그 특히 그 음향 방출이라는 것은 그 10의 마이너스 13성 메타 정도의 아주 적은 그런 변이가 있어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 설비 내에 어떤 그 결함이 있다든지 결함 징후가 있을 때 그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훨씬 전부터 이전에 이게 검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고가 나기 전에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보수를 함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우수한 그 감도 특성 때문에 그 재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현상, 예를 들면 이제 그 변형이 있다든지 상변태가 있다든지 그런 그 자구가 뭐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그 재료 내의 미시적인 그런 그 변화를 연구하는 재료과학적 측면에서도 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래 비파계 평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진로와 준비 과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비파계 평가는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뭐 기계, 그 전기, 전자 같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분야가 그 결합된 종합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융합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그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기초 과목을 착실하게 공부하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를 이제 접하고 노력하면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울 때는 이제 그 보통 시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앞서지 말고 그 뭐 나이와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거고, 그리고 배운 것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한다면 장차 훌륭한 국가의 큰 일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이 박사님처럼 유명한 과학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구실 측의 허락을 받아 비파계 평가 장비 중 하나의 시험 모습을 지켜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장비는 센서를 통해 샤프심이 부러진 정도의 약한 음향 방출 신호에도 정밀하게 반응하여 음향이 발생한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종호 박사님께서 기계를 시연해 보이시고 계십니다. 가운데 자본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서 이제 음향 방출 신호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이 UCC 촬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비파계 연구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비파계 연구원이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 한 명과 같이 협동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협동심도 더욱 기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재료연구소의 연구실에 들어와 보니 진노라는 것은 단순히 일자를 말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남이 잘 몰라줘도 자신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직업을 찾는 것이 진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